안녕하세요. 세모림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4관왕을 하여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봉준호 감독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수상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다른 감독을 향해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소감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걸어온 길에 마주한 존경하는 인물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모습이 더 대단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림을 그릴지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정수리와 코, 턱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의 기준점 보이시죠? 그 기준점을 보시고 기울기를 잡아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눈썹이나 눈, 코, 입 위치를 찾는데 이 종이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눈이 어느 정도로 기울어졌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간혹 기울어진 상태에 그대로 연필을 종이에 옮겨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옮겨지면서 틀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평과 기울어진 눈의 각도 사이에 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셔서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코와 입의 위치를 잡는데 눈, 코, 입의 기울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평행하도록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눈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코와 입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지게 그려주셔야 돼요. 지금 하는 기울기와 각도 찾기는 이후에 얼마든지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 마시고 대략적인 크기만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뒤에 코끝을 기울지 말고 수직으로 올렸을 때 눈의 위치에서 어디에 만나는가를 체크하시면 대략적인 크기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코의 너비는 미간의 길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경우에 콧볼의 끝이 눈의 시작점과 만나지만 지금처럼 왼쪽으로 얼굴이 이제 돌아간 모습이면 코끝이 눈동자에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근육이 확장되기 때문에 코평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끝을 수직으로 올렸을 때 눈동자에 가까운 위치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입의 위치도 수직으로 올려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전반적인 외곽의 크기라든지 얼굴의 크기, 귀의 위치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세요. 제가 항상 그릴 때 눈, 코, 입을 먼저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외곽에 있는 부분들은 눈이나 코, 입과의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그리시면 전체적인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얼굴 외형부터 그린다든지 머리카락부터 그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형태가 자주 틀리거나 그림을 많이 그려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중심 부인 눈, 코, 입부터 그리시길 추천드려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빛이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왼쪽 얼굴에 음영이 지고 있는 부분을 크게 한번 톤을 깔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얼굴보다 머리카락이 훨씬 더 어둡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외곽선이 중심부의 톤보다 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렷함을 줄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의 목적은 그런 외곽선이 주는 선명함보다는 면을 통해서 조금 더 볼륨감을 주고 자연스러운 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면분할, 그러니까 선보다는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면서 생기는 면분할로 형태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과감히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남겨주시면서 블록화시켜서 그림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용한 목탄은 파버카스텔의 소프트 차콜이고요. 톤을 깔고 나서 휴지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서 종이에 밀착을 시켜주시고 그 위에 다시 한번 톤을 올려서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눈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보다는 조금은 좀 더 자세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면봉이나 찰피를 이용해서 거친 선들을 조금씩 눌러주면서 진행하시면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잡을 때 수월합니다. 눈과 코 그리고 볼에서 이어지는 어둠의 흐름을 크게 잡아주시고 옆에 있는 눈이나 코 그리고 볼 부분 음영을 또 한번 다시 그려주세요. 이렇게 음영을 계속 같이 들어가면서 그리셔야 그 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눈의 폭 그리고 코의 폭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한눈에 보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금은 더 담게 또는 입체감이 나오면서 훨씬 자세히 다듬어 가기가 편하실 거예요. 치아나 입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아가 하얗다고 해서 너무 하얗게만 그리지 마시고 이 구강 구조상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 입꼬리 부분의 음영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빛을 받는 부분에 치아를 조금 더 밝게 털어내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야지 이가 너무 하얗게 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활짝 웃고 있기 때문에 턱이랑 볼에 연결되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리시면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표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우개로 아까 전체 톤을 깔았던 부분에서 더 하얗게 돼야 되는 부분들을 지워가면서 어두운 것과 밝은 것들을 계속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볼륨감이 나기 시작하죠. 지금 같은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듬어 가다 보면 닮은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형태를 너무 정확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들어가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이퍼리얼이라든지 또는 나는 조금 더 처음부터 사실적인 형태를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케치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지금처럼 머리카락을 누르고 얼굴이 상대적으로 더 하얗게 보이게 돼요. 그럼 얼굴을 더 그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얼굴을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같이 그리셔야 다시 원하는 얼굴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계속 본인이 그리던 위치만 계속 그리게 되면 비교 대상인 톤이 없기 때문에 까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옷이라든지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깔아줌으로 해서 얼굴을 하얗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숨겨진 근육들을 자세하게 찾아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이 저작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서 교근, 혀근 같은 볼 근육과 턱 근육 같은 하관의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생기는 그런 울퉁불퉁한 느낌들을 좀 잘 살려주셔야 나이에 맞는 그 환한 웃음과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치아를 살리겠다고 너무 어두운 음영을 진하게 깔려버리면 이빨에 뭐가 낀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물리는 지점에만 살짝 음영을 넣어주시는 게 치아를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우개를 잘 이용해 주시면 이 쌓았던 톤들이 중간 톤화 되면서 가장 하얀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볼륨감이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지우는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하얀색 연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하얀색 연필로서 다른 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진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좌측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볼, 또 이렇게 만나는 경계 부분들, 그리고 이미 했던 부분이지만 한 번씩은 더 진하게 눌러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진하게 해주시면 톤 단계가 더 세세하게 쪼개지기 때문에 볼륨감이 살아납니다. 중간 톤이 많아진다는 것은 볼륨감을 잘 보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디테일을 찾아주시면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